지금 막 내원한 산모, 혈압이 160을 넘고 있고 단백뇨 수치도 심상치 않아요. 그냥 좀 붓는 거겠지 하고 일주일이나 참았다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예요. 임신 중독증에서 시간은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이 수치 좀 보세요. 160에 110. 이건 그냥 혈압이 좀 높네. 이 정도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당장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초응급 고혈압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산모에게 치명적인 뇌출혈을 올 수 있다고요. 기억하셔야 할 게 임신 중독증은 그냥 혈압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온몸의 장기를 공격하는 전신 질환이거든요. 자, 보세요. 혈압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고 단백뇨도 심각하고 여기에 새로 생긴 두통에 씨앗까지 흐려진다고 하잖아요. 환자는 이미 중증형 임신 중독증의 명확한 기준을 여러 개나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이 오는 걸까요? 그 증상의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놀랍게도 바로 태반에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신 중에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질환이에요. 핵심 키워드는 비정상적인 태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 정말 임신 초기에 태반이 애초에 잘못 만들어지면서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건강한 산모의 태반 혈관, 나선동맥이라는 건데요. 아기한테 피를 펑펑 보내주려고 이렇게 혈관이 넓게 확장되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 임신 중독증 산모의 혈관을 좀 보세요. 제대로 넓어지질 못하고 꽉 막힌 것처럼 좁아져 있잖아요. 이걸 바로 얕은 태반 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적인 결함입니다. 이 작은 결함이 무서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 나선동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니까. 둘째, 태반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서 태반이 일종의 허열 상태, 그러니까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 셋째, 위기에 처한 태반이 SFLT1 같은 독성 물질, 이걸 항혈관 형성 인자라고 하는데 이걸 혈액 속으로 막 뿜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성 물질이 산모의 온몸을 돌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 간, 콩팥 같은 주요 장기들을 사정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요. 아기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야 할 고속도로가 뻥 뚫리질 못하고 좁디 좁은 국도에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태반은 만성적인 혈액 부족, 영양 부족 상태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위기를 막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산모와 아기 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임신 중독증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치료법은 그 원인인 태반을 몸 밖으로 꺼내는 것, 다시 말해 분만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응급처치는 결국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을 때까지 산모의 상태를 어떻게든 안정시키기 위한 버티기 싸움인 셈입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정말 가장 무서운 합병증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자간증, 즉 경련이에요. 뇌가 공격받아서 경련이 한번 시작되면 이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때 쓰는 마법 같은 약이 바로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이 약이 뇌에 직접 작용해서 경련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확 낮춰주고 또 태반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태반 조기 박리의 위험도 줄여주죠. 그 효과는 아주 유명한 대규모 연구 맥파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됐고요. 여기 숫자 63이 보이시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중증 임신 중독증 환자 63명에게 이 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경련을 한번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효과죠? 하지만 이 약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생명을 구하는 약이지만 농도가 조금이라도 너무 높아지면 심부검 반사가 사라지는 걸 시작으로 호흡 근육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환자 곁에서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성 반응이 나타나진 않는지 계속 아주 면밀히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만큼 위중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힘든 과정을 거쳐 아이를 낳고 태반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임신 중독증은 출산 후에 처음 생기거나 갑자기 더 나빠지기도 해요. 특히 출산하고 나서 첫 48시간이 가장 위험한 고비고요. 길게는 6주까지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한 후에도 몸의 변화를 계속 잘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을 한번 겪었던 여성은 그렇지 않았던 여성에 비해서 나중에 먼 미래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위험이 무려 2배나 높아져요.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은 단지 임신 기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의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인 셈이죠. 임신 중독증은 만성고혈암, 심장질환, 뇌졸중, 그리고 심지어 말기 신부전 같은 정말 심각한 질병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임신 중의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여성의 남은 생에 건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고 신호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증상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는 깨질 듯한 두통. 둘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시각 변화. 셋째, 명치 부근의 극심한 통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쉬기 힘든 증상.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괜찮아 보이다가도 정말 순식간에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임신 중독증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볼까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임신 중 흔히 겪는 불편함이라고 넘겼던 그 증상들. 과연 그저 단순한 붓기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임신 중독증이라는 소리 없는 위협에 대해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